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예비 고1 분들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여기 아마 목차가 들어갈 텐데, 뭐 제가 공부하던 때의 뭐 교육 과정이나 뭐 지금 교육 과정이나 사실 제 생각에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게 노력하는 만큼 또 제대로 된 길잡이만 잡아주면 성적은 진짜 확실하게 올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점수 올리기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뭐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RPM, 센, 뭐 일품, 블랙라벨 이렇게 쌓아놓고 할 정도로 저는 진짜 많이 풀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게 사실 좋은 방법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학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의 등급에 맞는 문제집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 여러분들 친구들은 누가 뭐 뉴런하고 뭐 드릴하고 뭐 이러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모르겠으면 사실 제일 좋은 문제집과 강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푸셨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틀리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모르는 게 뭐고 또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또 한 60% 70% 맞추는 그 재미가 있고 또 틀리는 거는 보완해 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못 푸는지는 너무 안 중요한 것 같고, 나한테 맞는 문제집, 내가 그걸 풀었을 때 그걸 한 것만 소화를 잘해도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보실 때 2, 3등급은 충분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또 부교재 느낌으로 학교 프린트 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정말 꼭 N회독해서 그 풀이 과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보통 어려운 문제나 이제 교육청이나 뭐 평가원 모의고사를 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되고 또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완성 같은 것도 거기서 나온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1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 1, 공수 2로 바뀌었죠. 아마 거기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고2 때부터는 수능 특강 문제집에서 나오니까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프린트는 풀이가 정말 그 다 알 때까지, 그러니까 그 풀이 과정의 흐름을 잘 알아놓으시면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다 풀어내실 수 있으니까 학교 프린트 주시는 거는 꼭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교과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신사고 교과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사고 교과서인 학교는 정말 많이 풀어보시고, 비상 교과서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니까 그래도 꼭 교과서는 많이 풀어보시고, 특히나 그 뒤에 연습 문제 있죠. 그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이제 연습 문제가 좀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정말 많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에 맞는 문제집, 뭐 RPM이면 RPM, 뭐 센이면 센, 뭐 1품이면 1품 한 권 딱 정하셔서 내신용으로 그 한 권은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고 가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 선생님이 주신 학교 프린트는 꼭꼭 풀이 과정까지 다 외워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도 꼭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국어 공부법에도 얘기했겠지만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수업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특히나 내신 시험 기간에는 어, 너무너무 수업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행동도 해봤었는데 일부러 선생님 교무실을 찾아가요. 그러면 선생님 분들도 어떤 문제집을 참고해서 이제 문제를 내야 하시니까 그 선생님 옆에 책꽂이에 어떤 그 문제집이 꽂혀 있는지도 사실 봤었거든요. 뭐 과학은 뭐 하이탑 많이 꽂혀 있던 것 같고, 뭐 저희 학교 선생님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학교 선생님 옆에 책꽂이에 꽂혀 있던 그 문제집을 한 번은 풀어봤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교무실에 가셨을 때 그냥 선생님 만나러 가지 마시고 옆에 꽂혀 있는 책 한번 보시고 이거 해야겠다
라고 한 번만 풀어보시면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카더라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답지를 빨리 보는 거. 그래서 답지는 최대한 나중에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여러 번 푸셔야 되니까 교과서 그 위에, 문제집 그 위에 푸시는 것보다는 따로 오답 노트를 사셔서 혹은 문제풀이 노트를 사셔서 거기에 풀이 과정을 정말 깔끔하게 한 줄 한 줄 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는지, 왜 이 식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이 흐름으로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도 보기 편하고 여러분들도 그 잘못된 흐름을 잘 파악하시려면 그 풀이 과정이 너무 깔끔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무조건 깔끔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한 줄 한 줄 촘촘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왜 그렇게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올라가실 때 그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식을 결국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차에 보시면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또 나와요. 네, 제가 또 띄워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결국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그게 나중에 수투? 지금 과정에서 수투? 미적분 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꼭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식에서 도형의 방정식도 결국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런 걸 보면 이 식들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의 관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때 2차 함수 방정식을 하셨으니까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옆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가 너무 중요한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 함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2차 방정식인데, 그럼 이 두 개가 과연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결국에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됐나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괜찮나요? 네. 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a에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는지, b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뀌는지, c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 이 식들을 실수상에서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고등학교 수학은 매우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과 그래프를 연결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에 관해서 뭐 내신 수학이나 아니면 뭐 이 그래프에 관해서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제가 더 설명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수학에 너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